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가다듬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인드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갑질입니다. 뭔가 등급을 매길 때 첫 번째 등급을 뜻하는 갑과 행위, 어떤 행동을 뜻하는 질이라는 전미사가 합쳐진 말이죠. 이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한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강제하고 또 말을 듣게 하고 부당한 지시를 또 불합리한 지시를 내리는 경우 갑질에 해당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 선생님과 함께 이 갑질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보통 이 갑질, 네. 부당한 상황을 빗댈 때 종종 쓰이게 되는데 네, 예. 오늘은 이 갑질의 어떤 부분을 좀 건드려 주실 겁니까? 일단 부당하다고 표현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 말인즉슨 음. 바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항상 그렇지만 모든 걸 바꾸려면 그 기저에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두고 거기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진정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 갑질의 심리 갑질 그리고 을 입장에서의 심리 또 같이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뭐 생각해 보면 이 한국 사회의 갑질 행태 진짜 그 분야를 가리질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오너 일가와 그 가족들의 갑질, 뭐 입주민들의 갑질, 네, 또 뭐 맞습니다.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등 훨씬 더 많은 갑질 행태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네, 일단 뭐 대부분 아실 만한 부분들이 예전에 이제 땅콩항공이라는 별명이 붙었었죠.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네, 대한항공에서 이제 땅콩으로 이제 갑질을 해가지고 네. 회항한 사건이 네네네. 뭐 대표적으로 있었고요. 네. 또 한 IT 회사에서 음. 그 회장님이 뭐 직원들 데리고 폭행 폭언을 하고 기억해요. 또 네, 동물 학대까지 하고 음. 뭐 이랬던 좀 저희 대중들이 보기엔 조금 너무 심하다 싶은 정도의 행위들도 네. 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고 아마 열거하기에는 너무나 많고 그렇죠. 또 말씀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다라는 거 그게 또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갑질 행태가 좀 만연한 공간은 아무래도 직장이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네, 실제로 뭐 2020년에 한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네. 직장인 퇴사 사유를 조사를 해봤더니 왜 회사를 그만뒀냐 네. 물었더니 네, 그 중에 1위가 직장 내 갑질 등 상사 동료와의 갈등이 가장 1위인 이유였습니다. 1위였군요. 네. 갑질을 못 견뎌서. 네, 맞습니다. 또 2021년에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도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절반 이상이 경험해봤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 봐서는 네. 직장 내에서 정말 만연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절반 이상은 정말 많은 숫자인데요. 그렇죠. 네. 네. 네, 또 그게- 부정적인 사건인데 절반 이상이라는 건 꼭 우리가 들여다보고 음. 바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일 것 같습니다. 심각하군요. 네. 자, 2019년 7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는 좀 불명예스러운, 좀 부끄러운 나라가 된 바 있습니다. 이게 방지법이 제정된 지 한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런 괴롭힘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죠. 네,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우리나라 대표 포털 사이트죠. 네. 네, 그 회사에서 이제 직장 상사가 폭언을 하고 괴롭힘을 해가지고 네. 뭐 그 이제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기도 했고요. 최근엔 공군 내부에서 네네. 또 성추행 후에 2차 가해들이 이어져가지고 또 이제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일어났고요. 정말 뭐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좀 갑질을 일삼는 그 사람들의 그 내면엔 네. 어떤 심리가 깔려 있는 걸까요? 갑질을 한다고 하면 보통 뭐 돈이라든가 뭐 권력이라든가 이런 거 손에 잡고 있는 사람들을 좀 떠올려지긴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언론에 많이 드러나는 것들이 이렇게 뭐 CEO라든지 우리
그 사회 내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갑질을 하는 부분들이 수면에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조금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요, 꼭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갑질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평범한 일반 사람들한테도 갑질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뭐 악성 소비자들도 보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꼭 이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한테만 갑질이 일어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조사한 결과도 있습니다. 2016년에 네. 경찰이 갑질 횡포 특별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이때 이제 적발한 6천 건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 직업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27.1%로 무직 일용직이 갑질 횡포를 가장 많이 했다. 무직이나 일용직이 그런 횡포를 많이 했다. 많이 했다로 드러났고요. 네. 네, 그리고 40, 50대가 57.7%. 나이별로 따지면 40, 50대가 40대에서 네, 57.7%. 그리고 이건 더 높은 수치인데요. 89.6%의 수치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있습니다. 네. 특히 중년 남성들의 이 갑질 행태가 많은 이유는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현재는 뭐 아무래도 이제 남자와 여성의 이제 사회 진출이 비슷한 비율로 일어나고는 있지만 지금 그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와중이지 예전에는 남성의 사회 진출이 훨씬 많았던 거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에 진출한다라는 거 결국 사회라는 거는 결국은 지위에 대한 투쟁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직장 내만 해도 부장, 과장, 부장, 차장, 과장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 자체가 사실은 지위 부여이고 네네. 그 지위를 쟁탈하기 위한 게 이제 사회생활인데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사회 환경적인 요소이지만 저는 본질적인 그 남자와 여자의 DNA 상에서도 이런 차이를 낳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최근 현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네. 또 진화 이야기가 아, 나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뭐 네, 익숙하시죠? 네. 네. 진화 역사에서 대부분은 권력 투쟁에 있어서 남성이 대부분 그런 진화 역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요. 네. 여성은 비교적 덜 노출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인간 심리에 그 족적을 남겼을까 안 남겼을까 했을 때 당연히 남겼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남성들 그 기저에 있는 심리 자체가 네. 조금 더 그 지위에 더 예민하고 그리고 그 지위를 더 갑을 쟁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더 강한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네. 저도 얼마 전에 발견한 신기한 현상인데요. 네. 그 형님, 누님이라는 말 아, 네. 많이 쓰시잖아요. 자주 쓰죠. 네. 근데 오빠님, 언니님이라는 말은 네. 최근에 귀엽게는 씁니다. 네, 오빠님 하면서 뭐 귀엽게는 쓰는데 이게 와. 우리가 오랜 기간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썼던 용어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저는 이게 되게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아 그러신가요? 네. 저는 이게 되게 깜짝 놀랄 만한 그 현상으로 보였거든요. 뭐냐면 그 형님, 누님은 남자가 쓰는 용어고요. 네. 오빠님, 언니님은 여자가 쓰는 용어라는 거죠. 앞 용어는 자연스럽고 뒷 용어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의 의미는 뭘까라고 봤을 때 그만큼 남성 사회 네. 그리고 남성의 심리 자체가 지위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지위를 더 추구하는 경향들이 더 만연되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 환경적인 요소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네네. 90%라는 건 정말 압도적인 수치거든요. 네, 그 압도적인 수치에서 남성이 더 많이 갑질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떠들썩하게 이제 보도가 되는 사건들을 좀 보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한 사례가 많긴 해요. 어쨌든 네. 뭐 이슈가 더 크게 되긴 하니까 네, 맞습니다. 알려진 사람들이 네. 그런 사람들의 갑질 좀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라는 게 진화에서 되게 우리에겐 되게 소중한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심리이기도 할 테고요. 네, 필요한 네. 심리. 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죠. 수십만 년 전 과거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개체가 있었고 네. 그거에 대한 욕구가 전혀 없었던 개체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던 개체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 내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그렇죠. 그 사회 내에서 내 지위를 더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했을 거고요. 동기가 있으니까요. 네. 후자의 개체는 노력을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개체들은 네. 그 사회에서 더 많은 자원을 갖게 되고 후자는 자원을 못 갖게 되면 지금이야 사실 자원이 풍족해서 이게 생존과 연결되지 않는다. 사실 생존과 현재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지금 복지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네네. 굶어 죽는 일이 흔치는 않으니까요. 근데 수십만 년 전에는 이 차이가 정말 굶어 죽게 만드는 사느냐 죽느냐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먹는 게 정말 궁핍했던 예. 시대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요. 그럼 이 차이가 결국은 전자의 개체는 살아남게 만들고 후자의 개체는 살지 못하게 만들었을 거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뭐 50대 50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네네. 나중에 99.999 대 0.0001로 수렴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익숙한 거에는 더 이상 쾌감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자주 그러한 인정을 해주는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뭐 감사하다 막 칭찬해줘도 그게 되게 고맙고 그렇죠. 이분이 되게 감사하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너무 그걸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그러한 자극에는 성이 차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자극이 반복되면 이제 CEO 입장에서는 더 높은 자극을 바라게 되고 사실 그게 끝이 없게 되면 그걸 만족시키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어떤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데 왜 꼭 그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그렇죠. 이게 의문이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네, 중요한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을 하면 네. 사회에서 지금 질타받고 네네. 그 항상 갑질 문제 생기면 CEO들이 그 기자들 모여 있는데 가가지고 90도로 인사하고 뭐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기자님 말씀대로 그렇게까지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지점입니다. 우리의 심리는 네. 현재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먼 과거에 만들어진 거예요. 뭐냐면 수십만 년 전에는요. 그렇게 갑질로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그 20-30명 되는 작은 집단 내에서는 네. 그 서열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폭력이라는 거 이거 그 서열을 공고히 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쉬운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네. 쉽게 분노로서 너네 나 안 따르면 죽을 수도 있어라는 위협으로서 했던 것들이 이런 그 진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심리를 갖고 있으니까 네. 이게 현재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인정 안 해주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폭력적인 행동이 이어지고 현재는 적응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과거의 적응적인 심리 기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어떤 진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조금 더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인정을 받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식으로 표출을 하거나 그렇죠. 갑질을 하지는 않죠. 네. 잠재된 어떤 성향 같은 것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저는 그 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자존감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자존감? 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네. 아무래도 그러한 자극에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다라는 건 네. 결국은 나 스스로 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는 거고 이 결핍이 다른 사람이 나를 채워주기를 바라게 돼요. 네. 너가 나를 더 충성해. 네가 나를 더 인정해. 네가 나를 더 뭐 칭찬을 해주고 떠받들여줘. 내가 나를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남을 통해 채우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을 통해 채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분노로 이어지고요. 정신과 용어로 하면 나르시스틱 인절이라고 합니다. 네, 자기애적 손상.
네, 그런 자기애적 손상이 취약해지게 되고요. 네. 그러한 작은 자극에도 자기애적 손상이 되고 자기애적 손상이 이어지면요, 그 정신과적 용어로 하면 나르시스틱 그 레이지 분노, 그러니까 자기애적 분노까지.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갑질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속담으로도 있는데요. 예. 저희가 흔히 쓰는 그 속담 중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한강에서. 눈을 긴다라는 네네. 속담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뺨을 맞았다라는 건 내 자존감이 되게 떨어지는 자극이고 네. 사실 갑이 을의 뺨을 때리지 을이 갑의 뺨을 때릴 수는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없잖아요. 네. 그러면 뺨을 맞았다라는 건 내가 을이라는 걸 확인하는 신호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음.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다른 데 가서 푸는 거죠. 아, 네, 이게 이제 정신과 용어로 하면 전치라는 방어 기제인데요. 전치요? 네, 그러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다른 데 가서 그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전치의 핵심은 뭐냐면요, 네. 그 강자한테 당한 걸 약자한테 푼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강자한테 당한 그 화가 있는데 네. 이 화를 강자한테 못 푸니까 네네. 약자한테 가서 푸는 거죠. 풀긴 풀어야 되는데. 네, 상대 봐가면서 푸는 거죠. 음. 네, 그러면은 반대로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 중에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좀 덜 할 수 있다. 네,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명확하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예. 갑질을 굳이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음. 얘기했듯이 갑질이라는 건 내가 너보다 높아라는 네. 걸 되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작업인데요. 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 스스로 인정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이미 사회에서 되게 높은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신호를 내가 바라지 않더라도 충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부적응적인 행동들이거든요. 현대 사회에서는 되게 부적응적인 행동이거든요. 과거 사회에서는 그게 적응적이었을지 몰라도 현대 사회에서는 부적응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한다라는 건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네. 나도 모르게 나의 그 기저에 있는 무식의 힘이 이끌려서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나 그렇죠. 스스로도 충족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네. 필요성이 없는 거군요. 네. 이 결국 자존감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의 자존감을 높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네. 갑질은 어쨌든 그런 방어 기제이자 또 감정의 표출이자 네. 필요성에 의한 그 인정을 받기 위한 네. 그 수단인데 인정받기 위한, 네. 예. 없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시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마음, 진화론적으로 우리 DNA에 박혀 있는 마음은 네. 우리가 사실 바꾸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이 마음이 행동으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바꿔갈지를 네.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까지 바꿀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행동은 네.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네. 스탠퍼드대 감옥 실험이라고 불리는 실험인데요. 네.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하고요. 그냥 랜덤으로 너는 교도관 역할이야, 너는 죄수 역할이야 하고 그냥 2주간 살게 했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안에서 그냥 임의로 나눠진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교도관에 의해서 죄수를 뭐 폭행을 한다든지 성추행을 한다든지 갑질을 하는 행동들이 나왔다라는 이런 실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실험에서 네. 100%의 사람이 다 교도관이 됐다고 해서 100%의 사람이 다 갑질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40%의 사람들은 참가자를 고문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40%나 됐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수치네요. 네,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문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그걸 수행하지 않았다. 네, 그래도 그걸 지키려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40%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갑질 욕구가 좀 생물학적으로도 좀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네. 이게 진화론적인 부분이고 진화론적이라는 건 DNA에 박혀 있다라는 거고 네. DNA에 박혀 있다라는 건 결국 생물학적인 문제. 그러네요. 네, 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월감을 좋아하거나 이렇게 갑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러한 사람들의 호르몬 중에 테스토스테론이랑 도파민이라는 그 물질의 수치가 높았다. 라는 실험 결과들이 있거든요. 결국 남성 호르몬이 높을수록 그런 갑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건 분명히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우리 쾌감회로에 작동하는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중독될 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돼서 거기서 쾌감을 느끼다 보니까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건데 그 갑질을 할 때 도파민이라는 수치가 높아진다라는 건 갑질이라는 게 심리적인 만족감을 준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가 될 수 있군요. 네, 모든 건 생물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네. 네. 뭐 이번에 좀 갑질을 좀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의뢰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당하지만 말고 어떻게 좀 맞서봐. 아니면 어디 도움을 좀 청해봐라. 이런 주변의 얘기들을 들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내 일이 아니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모자란 사람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그러니까요. 절대 모자란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입장이 되어 보면 어떤 공포와 불안이 존재할까? 그렇잖아요. 네. 직장 내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맞서 싸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걸 그만둬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부가치 생산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네. 지점이 끊길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이 불안과 공포에 결국 맞닿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을이라는 의미 자체가 힘이 없다라는 뜻이고, 힘이 없다라는 거 자체가 뭘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왜 할 수가 없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결국은 그 맞서 싸웠을 때 다가오는 부정적인 아웃풋이 너무 크고 여기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크다. 네. 이런 심리가 을에게는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고 을 개인으로서 너 모자라게 왜 당하고만 있어? 라고 하는 건 이 사회를 바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갑질 문화를 근절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결국은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로 네.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결국 이게 바뀌지 않는 가장 큰 요소는 을에게 힘이 없다는 거. 네, 을은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 때 부정적인 아웃풋이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 네. 이 지점에 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스템적으로 을이 어떤 그 행위를 했을 때 부정적인 아웃풋이 따라오지 않도록 이 연결고리를 끊어줄 수만 있다면 을도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을 거고요. 네. 그렇다면 좀 더 힘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 불안과 공포는 무엇을 하지 않게 하는 힘이거든요. 근데 그 불안과 공포가 없어진다면 좀 더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네.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 시스템적으로 이 을이 그 부당한 아웃풋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 내가 정당한 요구를 했을 때 정당한 요구를 했을 때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만 전 이 갑질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들이 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조금 더 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인드원 오늘은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